조금 전에 교감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서울대 성악연계반연구소 이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화면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오늘 아마 현재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중간에 보니까 학생도 몇 명 있는데, 오늘 경신고등학교가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지난 7년 동안 자사고로 있다가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중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 모시고 오늘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됐는데, 제가 앞서 아마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대학을 갈 때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소개한 대로 2부에서 경신고등학교 홍보부장님이 경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 맞춰서 하고 있다, 아마 그런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2부까지 다 듣고 가면은 학교 설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래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은 언론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돼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대학 입시를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지금 현재의 시행정부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입시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1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1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바꾸려고 했던 입시 제도가 내년에 바꾸면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바뀌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지금 중3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대학 갈 때 입시가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왔는데요. 대구에 자사고가 지금 현재 3개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시면 미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달났는데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님들 우리 애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이 학령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우리나라 교육 통계를 보면은 지난 4월 1일자로 조사한 것을 지난 10월 말에 며칠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45만 9천 명입니다. 45만 9천 명. 그런데 그러면 45만 9천 명이 아니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은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칩니다. 오늘이 수능 D-6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치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몇 명이냐,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56만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3하고 중3하고 차이가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 계신,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래도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갈 때 걱정을 할 텐데, 지금 고3에 비해서 학생 수가 고3이 11만 명이 적으면은 다른 거 잘 몰라도, 우리 애가 고3 돼서 대학 갈 때 되면은 대학 가고자 하는 학생이 적으니까 대학 가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학생이 11만 명이 없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서울대 연대고대 가기는 여전히 어려운 이유가, 이 서울대 연대고대가 뽑는 인원이요 11,000명입니다. 11,000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0명 정도 하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46만 명 중에서 46만 명이 조금 안 돼요. 45만 9천 명인데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졸업한 학생들, 요즘은 N수생이라고 합니다. 재수생도 있고 3수생도 있고 의대가 다시 많이 뽑으면서 장수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한 10만 명이 넘어요. 그래도 고3이 적기 때문에 대학 가기는 지금보다는 4년 후가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지금 2학년이 내년에 중3 되면은 내년부터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요 3개 학교를 정기에서 후기로 바꾸면서 이게 이제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내년부터 학생들이 마음대로 가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더니 지금 사실은 자사고 경쟁률 낮은 게 대구 일만 아닙니다. 전국이 다 똑같아요. 작년보다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외고 같은 경우도 다 내려가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학생을 이제 대학에서 뽑을 때 이제 대학별로 전형 요소라고 있습니다. 수능도 들어가고 내신도 들어가고 논술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 어떤 전형 요소를 가지고 뽑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이지만은 어머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 줄여서 학생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어머님들은 그냥 내신 그러고 저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는데,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줄여서 학생부라고 합니다. 지금 중학생도 똑같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가지고 그 성적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봉사활동, 독후감,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전부 기록하는 난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치는 시험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라고 있는데, 이 대학별 고사는 내가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면은 그 대학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끼리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들은요, 4년제 대학들은 공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학생을 뽑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대학별로 서울대학이 있고 연세대학이 있고 뭐 고려대학도 있고 대구의 경북대학도 있고 영남대학도 있는데, 대학에서 생각할 때 공부 잘한다 못한다 판단 기준을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학생부,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리고 대학별 고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학들이 조합을 해서 뽑는 게 대학 입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매기는 점수고,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국가고사니까 국가에서 점수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는 당연히 대학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이 대학별 고사로서 논술고사가 있고 면접이 있고 예체능계는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지금도 그렇고 중학교 3학년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대학 갈 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내신이라 그러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과 성적이 있고 비교과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라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이고, 비교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한다, 출례상도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합쳐서 우리가 비교과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이 처음이라 그러면은 대학 입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 비교과 부분이 대학 가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갈 때도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고, 참고로 다른 거는 잘 기억을 못해도 이 비교과를 반영하는 데가 학생부 종합진행이라고 있는데, 아마 언론에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학종, 줄여서 학종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학종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학생부 종합진행이 대학 입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학생부 종합진행에서는 뭘 보고 뽑느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공부는 공부의 기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이 자, 나중에 이제 일반고로 된 경신고등학교에 왔을 때 내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들은 자사고에서 일반고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내신 대비 공부라는 것은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3년 후에 치는데,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럼 학교 공부라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학교 공부가 시작이 되고, 이게 3년 동안 1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 1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쌓여가지고 공부의 내공이 쌓여서 나중에 수능도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논술도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터전이 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내신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 내신이 점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A라는 과목을 일주일에 3시간 공부를 하는데 원점수가 있고 과목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성취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취도는 아시는 대로 A, B, C, D, E 이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A를 주고 그 다음에 89점에서 80점까지는 B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있고 당연히 이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입니다. 성취도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라고 있는데 아마 이런 설명은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성적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쓴다. 대학에서 그걸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상대평가죠.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것도 사실은 상대평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지금 중3인데 자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고 딱 오면은 어머님들이 밖에 있으면은 12시쯤 돼서 집에 오자. 그럼 집에 전화가지고 야 너 오늘 몇 점 받았니 물어보잖아요. 그죠? 엄마 나 95점. 아 너 잘했네 그래. 근데 엄마 나 95점인데 우리 담임이 그러는데 우리 반에 30명 중에서 96점 이상이 29명이라 그러던데 그럼 내가 꼴찌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 받았다 하는 그 얘기만 해가지고는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95점 받았는데 우리 담임선생님 그러던데 평균이 80점이라 그러던데 딱 그까지만 얘기해도 내가 아주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점수에다가 옆에 과목 평균이 있고 이 표준 편차는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점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잘 모르는 표준 편차까지 옆에 적어 놓거든요. 이게 점수가 상대 평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 주로 대학에서 쓸 때는 이 석차 등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는 1등급부터 9등까지 상대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바뀌는 입시는 이게 상대평가가 없어지고 절대평가만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부입니다. 이거 이제 어머님들 안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제가 이 학생부가요, 이게 1번 인적사항부터 학적사항, 출계사항 쭉 기록이 되는데 10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학생부를 미리 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1번부터 10번까지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은요 수시모집, 정시모집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모집에서 79%를 뽑아요 올해. 그 79%면은 누가 봐도 정시모집은 수능으로 뽑고 수시모집은 수능으로 안 뽑는 게 수시모집인데 그 79%를 서울대학이 수시를 뽑으면서 전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은 잘 몰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이름은 우리말이니까 알겠는데 읽을 수 있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고 있는 학생부 1번 인적사항, 2번 학적사항, 3번 출계사항, 그 다음에 4번이 수상경력, 이 교내 상반 기록이 가능한데 이 수상경력은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진로희망, 그리고 이제 여기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이거 다 기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상, 그리고 8번이 교과학습 발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과라고 되어 있죠. 교과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기록하는 단위입니다. 여기 보면은 등급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있고 아까 성취도가 있고 그리고 이 교과학습 발달상 바로 밑에 자 여기 보시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는데 이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은 해당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세부능력이 있고 어떤 특기사항이 있느냐 그걸 기록하는 난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이 독후감 쓰는 난이고 10번이 담임선생님이 기록하는 난인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도 중요하고 내년도 중요하고 지금 중3 갈 때도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 수능은 우리가 알겠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 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학생부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을 종합해서 뽑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잘 몰라도 자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독후감도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자, 교내 경시대에 참여해서 상을 받으면 그것도 학교에서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해서 뽑기 때문에 이름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국정감사 하면서도 그 정치인들이 그 이제 감사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자료도 내고 얘기도 하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게 거의 전부인데, 어머님들이 수능으로 본다 그러면 수능 점수 가지고 뽑으니까 알겠는데 학생부를 종합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다 그렇게도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학생부에 기록된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나오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여기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학생의 성장과정, 그리고 성장과정과 그 결과 대학의 지원 동기, 인성, 관심 영역, 노력과 열정 등을 포함해서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애매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본 10가지를 다시 표현하여 정리합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2가지만 골라라.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 뭐 아시는 대로 뭐 인적사항은 본인 이름 적고 가족관계 적고 주소 적는데 이게 뭐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합격사항도 내 중학교 어디 졸업했고 고등학교 언제 입학했고 뭐 다른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왔으면 그게 기록하는 날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출결사항은 결석, 지각, 조퇴를 적는데 이게 이제 아파서 결석했다, 무단으로 결석했다, 기타 사유로 결석했다, 이걸 적습니다. 근데 무단 결석, 무단 지각,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수상 영역, 이거는 교내 경시대 학교 안에서 받은 상만 기록을 해요. 학교 밖에서 받은 상은 대부분을 기록을 못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반영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토플 성적을 115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몇 명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기록을 못해요. 심지어 국제올림피아드 가서 상을 받아와도 학생부에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못하니까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내 경시대에는 전부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내려오면은 7번 창의적 체험활동 상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는 안이니까 이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기사가 조금 짧게 났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이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들이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간소화하겠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뭐 지금 11월이니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12월 초에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크게는 안 바뀝니다. 뭐 제가 얘기를 확인해 보니까 뭐 엄청나게 바뀌는 건 없어요. 기본적인 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신 성적이 있고 세부 능력이 있고 독후 강선 내용이 있고 담임 선생님 마지막 쓰는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된 게 대학 가는데 중요하다 하더라. 내신 등급도 중요하고 수능도 잘 봐야 되는데 이 항목은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절대평가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게 내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사는 작년부터 절대평가를 했고 영어가 금년부터 처음으로 절대평가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면은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영어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느냐, 거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자, 제가 여기 이제 수시 정시라는 말이 요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서울대학을 가든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자, 경북대학을 가든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모집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시 모집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뭐 수시, 정시 그러니까 뭐 용어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시 모집은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잘해서 가는 게 정시 모집이고 내신 성적을 아예 반영 안 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내신 아예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내가 6등급 위주로 받아놔도 수능만 잘 치면은 서울대 갈 수가 있죠.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수능으로 뽑으니까. 그리고 수시 모집은 여기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 모집은 수능으로 안 뽑는 게 수시 모집입니다. 수능으로 안 뽑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뽑는데 그 다른 게 학생부하고 논술 두 가지가 있고 그 학생부 안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하나는 학생부 종합진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아까 설명을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학생부 교과진행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으로 뽑는 게 있고 그 학생부 그 기록된 내용 중에서 8번 항목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록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뽑는 게 있고 종합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진행이고 그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고 수시 모집에서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능시험을 치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시험을 치고 가는데 이 수능 9등급을 가지고 최저 합격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최소한 이만큼만 받고 오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사실은 대학별로 보면은 높은 대학이 있고 좀 낮은 대학이 있는데 이 연대 고대가 특별히 높습니다. 서울대학은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런데 연대 고대가 이 최장기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수시 모집 원서를 엄청나게 지금 내놨는데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내는 학생들도 다음 주 목요일에 저는 수능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수시 모집을 수능으로 안 뽑는데 학생부로 뽑는데 그리고 논술 쳐서 뽑는데 수능을 못해가지고 못 가는 학생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진행 요소는 수능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겠다고 59만 명이 지금 원서를 내놨는데 실제로 시험을 치는 학생은 한 55만 명쯤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인데 뭐 한국사가 있고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영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술은요 수시 모집에서 논술이 있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제 지방대학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 논술을 칩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이 또 논술을 쳐요. 그리고 울산대 의과대학이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의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울산대 의대가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힘든 데입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순서가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 그 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그런데 울산대 의과대학이 24명을 수시 모집에 뽑는데 논술만 딱 쳐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 논술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논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31개 대학에서 치는데 이 금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31개 대학에서 치는데 지방대학이 3개 빼고 나면은 28개가 있는데 이 28개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서울대, 고대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논술이 다 있다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논술 고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시 모집에서 완전히 논술 잘 치면 붙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논술을 잘 치고 수능 최장기 기준을 맞추면 갈 수 있는 게 논술고사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논술고사가 있다 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부 종합진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진행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다 칩니다. 그런데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면접은 보통 그 말로서 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2명이 앉아있고 학생을 건너편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기는 게 면접인데 이 면접이 제가 여기 설명을 서류 기반 면접, 재시문 활용 면접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면접을 보는 대학 교수가 학생을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에서 면접을 보면은 너 왜 교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너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대학들은 서울대학하고 고려대학하고 몇 개 대학들은요 이 면접시험을 문제를 주고 시간을 30분, 40분 때로는 45분 동안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문제를 딱 풀고 나면 그 문제를 들고 교수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서울대 문과대학은 일반 진행이라고 있는데 수학 문제만 45분 동안 풀게 합니다. 면접을 15분 동안 봐요. 그러면 말로서 치는 수학시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도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입시 제도가 올해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제가 한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애가 3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대학 갈 때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조금 전에 본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이것을 대학들이 조합해서 가는 것은 지금과 다른 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고3. 올해 고3들은 요강이 다 발표가 되어 있겠죠. 그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가 올해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되고, 의대 모집 인원이 올해 여기 112명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고2, 내년에 또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경신고등학교는 제가 사실은 잘 알아요. 지난 7년 동안 자사고로 있었고, 그 전에부터 제가 잘 아는데,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자사고 한 개하고, 여기 경신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의과대학을, 의학계열을 제일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아마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경신고등학교가 한 해는요, 서울대 의대를 5명 이상 간 적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가. 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이 지금 현재는 올해는 고3이 의예과를,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렇게 한 15년 이상 하게 되는 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길이 있고, 내가 고3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의과대학을 가려면 잘해야 되니까 못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해요. 줄여서 의전은.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의사 되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과대학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경북대학도 그렇고 다 돌아가고 있는데, 금년에 여기 보시면은 112명 이거는요, 서울대 의대가 작년까지는 95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135명을 뽑아요. 마음이 늘어나. 연대의대가 작년에 77명을 뽑았는데 올해 110명 뽑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대, 연대의대가 올해부로 완전히 의과대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대학원 시간은 이제 안 뽑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년에 307명이 늘어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이 내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3을 뽑는 시절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이 의과대학 가기가 5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이게 경신고등학교 같은 데서 의대 가는 숫자가 이 5년 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고3이 다시 의대 가는 시절로 돌아갔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가면요,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이 아니고 2,900명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참고로 얘기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약대는요, 약사가 되려고 그러면 약대를 가야 되는데, 약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대는 고3은 안 뽑습니다. 그러면 약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약대를 갑니다. 그렇게 약대는 그렇게 돼 있고, 얘기하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데, 사법고시라고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러면 사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제 사법고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5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길은 앞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서, 로스쿨은 이제 대학원입니다. 3년 동안 법학 공부를 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쳐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변호사 중에서 판사, 검사를 앞으로 정부에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 치과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가 원래 이제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하던 건데, 의대하고 치대는 옛날로 다 돌아가고, 약대는 그대로 있고, 로스쿨은 사시가 올해부로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요강은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거의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도 그대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내년부터 입시를 바꾸면서 지금 입시가 그대로 갑니다. 아무도 안 바뀌어요. 올해 현재 중학교 3학년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학교 3학년은 교과서가 바뀝니다. 교과서. 그 바뀐 교과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2015년에 교육과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은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하고 완전히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 2009년에 바꾼 교육과정, 지금 수능시험도 그 교육과정 가지고 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 여러분부터는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수능시험은 지금 수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입시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교과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험 범위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중3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018년 2월 달에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지금 예고를 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요, 모든 게 바뀔 예정입니다. 수능도 절대평가 확대되고, 내신도 절대평가되고, 5개월 학점제 도입이 되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는데, 그리고 뭐 3년 후의 일이니까 미리 걱정할 건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중학교 3학년 자녀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3년 후에 원하는 대학을 가야지.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 바뀌죠, 내신 바뀌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가게 흔들립니다. 원래 대학이야 제때 가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3학년은 특수한 단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알고 내년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잘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잘하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입시 공약이 중요한 것만 갑니다. 지금 전부 다 중2부터 가봐요. 중2부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제가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학교 소개할 때 이 얘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과학과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공통과목이 도입이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일반 선택 과목이 원래 수능시험 과목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새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전체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 바뀐 거예요. 표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보면 이야기 쉬워요. 복잡 안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통과목 요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는데 가로 안에 8이라고 전부 되어 있죠. 8. 밑에 보면 한국사는 6이죠. 그죠? 8,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수 단위입니다. 공부하는 시수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국어가 8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일주일에 국어를 4시간 공부하고 2학기 때도 국어 4시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지금까지 없던 과목이에요. 그런데 새로 생겼는데 이 통합사회 한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하고 이수 단위가 똑같습니다. 통합과학 하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 2015 교육과정을 바꿀 때는 이 바꾼 핵심이 바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저는 교과서를 아직 안 봤는데 만든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 70% 정도 들어있고 고등학교 수준이 30% 정도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를 학생들이 느끼기에 너무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하겠다 그런 취지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보세요. 수능시험에는 안 들어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1학년 과정은 수능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 수능시험에는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내신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안 들어가지만은 내신에서 이 이수 단위가 8에다가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아마 교육부에서는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에다가 수시에 학생부를 반영을 할 때 지금 중학교 3학년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 주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못지않게 비중 있게 반영을 하라 이렇게 이미 대학에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수능에는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 전부 일반 선택 과목이 주로 수능에 들어가는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수능이 중학교 3학년하고 똑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재 수능입니다. 이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치는 수능 1교시부터 5교시 제2국어 한문까지인데 한번 보세요. 뭐 자세하게 안 보셔도 아마 수능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1교시가 국어, 2교시가 수학, 3교시가 영어, 그리고 4교시에 한국사가 필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 사회탐구과학탐구는 주로 일반 인문대학이나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주로 일반 인문계의 경우에는 사회탐구가 9과목 중에서 2개 선택이고 과학탐구는 8과목 중에서 2개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지금 수능 그대로 치니까 사회도 9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하고 과학도 8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본 이게 2015 교정계획 중에 과학이 물화생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물화생지 2가 일반 선택 과목 안에 없고 진로 선택 과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물화생지 2는 수능에 안 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수학이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이 가나는요, 가형은 자연계 수학이고 나는 인문계 수학입니다. 그래서 가형 수학 안에 이 기하라는 과목,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세요. 이 기하라는 과목이 이게 수학의 기하가 진로 선택에 들어있죠. 그게 이제 과목이 안 맞는 게 지금 하고 딱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예상했을 때, 지금 중3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수능 그대로 치는데 시험 범위가 지금 수능 안 맞으니까 요걸 이제 2월달에 발표를 하겠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물리학 1, 2, 물리학 1, 그러니까 물화생지 1하고 물화생지 2를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안에 있는 요 2를 전부 다 과학탐구안에 집어넣어가지고 8개 2개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이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에 있지만은 이것도 수학과 하나로 나눠야 되니까 수학과 출제 범위에 집어넣어버리면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은 또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뭐 공부 안 하는 학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수능 가면서 뺄 수도 있죠. 근데 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당연히 빼죠. 그 얘기를 시험 범위를 내년 2월달에 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지금 수능 그대로 친다. 그러면 과목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공부하면 그대로 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못 가게 되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갈 때 되면 과목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과목. 수능 과목도 틀리고 절대평가하는 과목 숫자도 완전히 달라요. 외신도 달라요. 그리고 논술도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기자 전형도 교과 특기자 전형은 지금 없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 엄청난 변화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내년 8월달에 가야 확정은 되지만은 예고되고 있고 이게 원래는 지난 8월 초만 해도 오늘 오시는 분들 우리 애부터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에서 이제 다 벗어났죠. 그죠? 자, 이게 이제 2015 교정교육과정입니다. 자, 제가 이제 대학교 조항을요, 시간에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은 논술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논술이 있다는 논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수시를 많이 뽑는다는 거 옆에 들어있죠. 그죠? 수시를 많이 뽑는다는 거.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수시를 많이 뽑으니까 지금 연세대학이 수시가 70이죠. 그죠? 그 정시가 30이잖아요. 정시는 수능으로 뽑죠. 그런데 작년의 경우 어떻게 했느냐? 수시를 60밖에 못 뽑았습니다. 그 정시를 40 뽑았죠. 수시를 못 뽑으면은 정시로 2월을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실제로는 수시를 저렇게 다 못 뽑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70, 30이면은 60, 40 뽑는다. 그 정시도 사실은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잘해서 가는 게 정시죠. 수능 잘해서.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제가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교장선생님도 알죠. 교감선생님도 알고 다 이거 아는데 오늘 일반고로 바꾸면서 그래도 일반고 모집하면서 이런 행사를 잘 안 하는데
저도 오면서 얼마나 많이 올까 생각했는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갱신고등학교에 대한 관심, 과거에 갱신고등학교가 일반고 있을 때 아마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아버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정말 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이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또 장점이 있어요. 그걸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의 장점과 자사고 할 때의 장점을 살리면은 지금 수시가 되었던 정시가 되었던 대학 가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도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런 설명을 와봤고 했지만은 아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수시가 늘어나면은 내신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 내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내신은 사실은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신 잘 받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 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2부에서 이제 좋은 말씀 하실 테니까 끝까지 듣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